안녕하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서 영상 올립니다. 앞전에 제가 고깃배 타는 얘기를 했는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벼룩시장에서 보고서는 신체 검사 받고 이제 승선을 앞두고 고민을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를 타는지 말고 검색어에 숙식 노가다를 쳐보면 밴드에서요 많은 밴드 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인 구직하는 데 가서 차라리 숙식 노가다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배는 3개월 이상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숙식 노가다를 권합니다. 오늘은 그 금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었죠. 정말로 금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딜까요? 감옥이죠. 감옥 가면 무조건 금연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후배한테 그 친구의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을 듣고 뭐 인터뷰라고 할까요? 지금은 마음 잡고 새 가정을 이루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 정말 마음 가는 그런 동생입니다. 이 친구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려면 죄를 져야겠죠. 죄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서울 의뢰를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뭐 동부지검, 남부지검, 뭐 서부지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방송은 누범이나 재범 하시는 분은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초범이거나 지금 죄를 짓고 도피 중인 또 기소 중지가 돼서 경찰서에서 조소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 소년원부터 감옥을 가기 시작한 친구라 그 열악했던 환경을 다 기억합니다. 옛날 뭐 성동구치소라든지 영등포, 서대문구치소 이런 데는 완전 시멘트 바닥에 정말 뺑기통, 화장실을 가면 똥을 누면 똥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물이 튀어오르기 전에 얼른 엉덩이를 들어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던 시절부터 얼마 전에 최순실이 동부구치소에 3층에 있었고 이명박이가 12층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걸 보면 이 정권 들어서기 전까지 청산을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 후회하고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세상을 사는 그런 친구입니다. 처음에 잡히면 경찰서 이제 유치장으로 가겠죠. 거기에는 이제 이감될 사람, 법무부로 이감될, 검찰로 이감될 사람들은 저 안쪽 구속진대나 지하에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있죠. 가거나 경범죄들은 이제 형사들이 있는 유치장에 이제 있다가 옛날에는 3, 4일이면 바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요즘은 영장 그 심사 영장 적부심이라고 그러나요? 그 구속 기간을 11일 동안 하면서 거기 다 서류가 비치돼 있다고 그럽니다. 담당 형사도 그거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답니다. 그래 영장이 기각되면 이 사람은 재판받는 동안 자유의 몸으로 사회에서 재판을 받죠. 그러지 않고 현행범이나
죄질이 분명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 안 한 건 안 했다고 부인하셔야 됩니다.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되면 대기방이라는 데서 있으면서 자기 차례가 오면 수갑을 차고 포승줄을 묶고 검사 앞으로 불려나갑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내 조서 꾸민 서류를 다 거기서 재조사를 합니다. 조사관이 수사관한테도 일일이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제 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검사한테 불려가죠. 검사는 보통 내가 부인한 거에 대해서 했잖아 이러면서 나를 신문하죠. 절대로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해야 됩니다. 네 공범들이 다 불었어. 끝까지 안 했다 그러면 딜이 들어옵니다. 너 3년 살 거 1년 6개월로 절대 안 한 거는 그런 딜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소장이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지어서 몇 년간 형이 이 검사가 구형한다 이런 공소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면 다 그 옛날에는 무릎 꿇고 있다가 빨가벗고 교도관들이 똥구녕까지 다 이렇게 벌려서 확인했다 그럽니다. 요즘은 옷은 뭐 대통령이고 재벌기업 회장이고 최순실이고 할 거 없이 다 옷은 벗고 엑스레이 검색대 앞에서 스쿼드 자세로 기마 자세를 좀 더 쭈그리고 앉은 거죠. 그 자세로 이제 삐 소리가 이물질이 있으면 난다 그럽니다. 그 자해물질이나 또는 그 날카로운 흉기를 그 똥구녕 속에도 이제 감추는 그런 지능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고 거기서 처음 이제 혈압이나 뭐 지병 그런 기초 체력에 대한 모든 검사를 실시하고 이제 자기 방들이 주어지죠. 보통 경미한 미성년자나 경미한 범들은 1번 방으로 가고 정말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은 4번 방으로 간다고 합니다. 1번 방부터 4번 방까지 있는데 재범들은 보통 3번 방으로 가고요. 1번 방에는 한 달에 3번 전화를 걸 수 있는 3분 동안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방에 처음 들어가면 보통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씩 방장을 비롯해서 나와 같이 숙식할 수감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신입 신고를 하는데 옛날처럼 뭐 두들겨 패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그 안에 벨이 있어서 벨만 누르면 바로 교도관이 달려옵니다. 제일 먼저 별이 몇 개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 안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그런 세상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대우받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방장 바로 옆에 칸 좋은 자리로 가서 자리를 잡고 돈 한 푼 없이 법자라고 그런답니다. 법무부의 자식. 그냥 주는 밥밖에는 먹을 수 없고 돈 있는 사람은 스파게티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뺑기통, 화장실 바로 옆에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눕습니다. 거기가 내 자리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밑에 똥물이 튀어 올라오고 밑에 쥐가 찍찍거리고 그랬지만 요즘은 수세식입니다. 환자나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좌변식도 있다고 그럽니다. 좌변식 화장실. 양변기만 아닐 뿐이지 요즘은 다 수세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법자들은 아무래도 뺑기통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옛날처럼 시멘트가 아니고 요즘 타일이 깔려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그럽니다. 정말 요즘은 괴롭히는 게 그 잠자는 시간에 새벽에 화장실 가면서 그 방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은 발로 지지 밟고 넘어가서 화장실을 간다 그럽니다. 또 나오면서도 지지 밟고요. 얘가 그러면 배를 누르면 교도관한테 아유 잠결에 나도 모르고 그랬다.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횡령이나 배임, 사건, 뭐 경제사범들은 그런 구치소 생활을 운이 좋게 영장이 기각되면 그 기간을 자유롭게 물론 이제 범죄 은닉이나 뭐 도피 이런 게 없이 깨끗해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구치소에 가서 그런 환경을 겪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뭐 바둑 알에다가 종이를 붙여서 윷놀이도 가능하고 또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 게임도 한다 그럽니다. 아무튼 폭력, 이 동생은 폭력으로 주로 이제 감옥을 갔는데, 폭력은 뭐 참작할 사유가 없답니다. 서로 멱살을 같이 잡거나 나도 손발을 썼거나 그러면 무조건 내가 피해자 입장이더라도 쌍방이 됩니다. 유일하게 그냥 내가 맞거나 액션을 크게 취하고 그냥 뻗어버리십시오.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멱살을 잡아당기면 머리로 받거나 얼굴로 쳐 받아버리면 그거는 쌍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법전에도 없다 그럽니다. 내가 힘이 딸린데 저 사람이 당기니까 끌려가서 머리가 받친 거다. 그 외에는 전부 쌍방입니다. 그 안에서는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뭐 옷을 만든다든지 두부 공장을 한다든지 무슨 가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아침 6시에 보통 기상하는데 노인들이 많은 방은 5시 반이면 벌써 일어나서 사과를 깎아 먹거나 방울토마토를 먹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6시에 기상을 해서 그 출결을 그런 사회적 기업에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하루가 너무 무료하니까 그런 데를 나간다고 그럽니다.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벌이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가서 줄 서서 체조도 하고 뭐 앉아서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 하루가 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은 안진뱅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노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진역만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뭐 법이 바뀌어서 금고형도 원하면 노역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옛날 교도관들은 정말 곤봉으로 사람을 막 팼습니다. 있는 사람들한테 돈도 상납도 받고 그런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구치소에서는 내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존칭을 사용합니다. 옛날처럼 몇 번 나와 이러지 않고 다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씨 이러면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권을. 가장 인권을 생각하는 데가 교도소입니다. 내가 잠잘 때도 보통 마루 바닥 한 7칸 정도가 나한테 주어지는데 옆에 누워서 같이 자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침범하거나 이러면 성추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잠도 편히 못 잡니다. 9시 되면 TV는 5시 반부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9시 되면은 이제 불이 꺼지는데 조도를 좀 낮춰서 안대 없이면 눈이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생각하느라 또 옆에 사람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이렇게 신경 쓰느라 잠 옳게 못 잔다고 그럽니다. 얼굴이 다 푸석푸석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옥에서는 독방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독방은 보통 사상범이나 아니면 정치범, 흉악범이나 그래 자리가 귀하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라이 짓을 하면은 가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씻지를 않는 겁니다. 오줌도 싸고 똥 놓고 밑도 안 닦고 한 보름만 그러면 민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관구실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그 민원을 접수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독방을 준다고 그럽니다. 독방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감옥에 가면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뭔가 똑똑해야 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법률 자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2번 사입할 수 있는 그런 날에 한 20만 원 정도 그런 사람한테 우습죠. 풀면 대우가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서도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요즘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거기서 법률 상담해서 또 구치소 기간을 또 편하게 지냈고, 변호사는 무조건 말 한마디만 해도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가세까지 해서 330만 원. 그 사람 국선 변호사를 선택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괜히 돈 쓸 필요 없이. 그 안에 내 동료들이 다 법관입니다. 법에 대해서 바삭하다고 그럽니다. 기왕 잡히실 분들은 뭐 천호동 근처에 뭐 강동경찰서 통해서 동부 지검을 통해 동부구치소로 가십시오. 거기가 시설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저 지방에 대구나 원주 또는 뭐 청송교도소 이런 데는
산속에 겨울이면 땀이 바로 고드름이 될 정도로 춥고 열악하다 그럽니다. 그냥 잡히실 것 같으면 강동구에서 잡히십시오. 거기가 가장, 왜냐하면 관할 경찰서, 내가 붙잡힌 그곳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잡히실 거면 그쪽이 제일 좋다 그럽니다. 정말 이거는 뭐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재벌 회장은 그 안에다 두부공장을 하나 차려주고 에어컨 4개 빵빵거리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법무관, 그 교도관으로서 30년, 40년 근무하다가 그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그 어느 사회나 은퇴한 사람들한테 뭐 다른 자리를 알아봐 준다든가 또 먹고 살 자리를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요즘은 참 차리기 어렵지만 그 사단법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공장, 교도소 안에 있는 공장들을 그분들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정말 돈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되면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돈이 48만 원이라고 합니다. 48만 원의 돈을 주어주고 3개월 동안 기초 수급자 대우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여자는 네일 아트를 배운다든 남자는 뭐 포크레인을 배운다든 그런 수강료를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진짜 이런 여름에 가 있으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24시간 보일러 트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도 선풍기 트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FM 교도관 만나면 쪄 죽습니다. 하여튼 1급수부터 6급수까지 이렇게 급수가 높을수록 죄질이 나쁘고, 4급까지 있다고 합니다. 4급은 보통 사람들이 잘, 교도관들도, 그분들은 그냥 삶을 포기한 무기징역수들이기 때문에 뭐 겁날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번 방부터 6번 방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방에 문제가 생겨서 방을 뿔뿔이 해체하거나 더 그런 게 누적돼서 다른 데로 이감을 시키는 거를 수감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데 가면 개고생하거든요. 또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그 어떤 라인 혹은 또 어떤 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그런 라인을 탄다고 그러죠. 그런 데 가서 젊은 애들이 권력의 맛을 배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비슷한 유혹이 있었는데 전 누굴 때리면 제 마음이 더 아파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지금 이 경험을 얘기해 준 후배는 감옥 가고 싶어서 누굴 때렸답니다. 깡패가 되고 싶고 건달이 되고 싶어서. 둘 다 이 친구하고 나하고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더라고요. 둘 다 그냥 부모 없이
세상에 냉대받으면서 그렇게 커왔습니다. 이 친구는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별이 점점 하나 둘씩 늘었던 것 뿐이고 정말 순박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청송교도소 같은 데는 20년, 30년 그 장기 수감자들이 주로 있다 그러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순둥이 같고 순박하고 좋을 수 없다 그럽니다. 막상 이런 범죄자들도 물론 악질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폭력을 쓰거나 뭐 이렇게 뭐 싸움으로 뭐 실제 만나보면 정말 순수하고 마음이 여립니다. 단지 그 욱하는 성질, 급한 성격 때문에 이성을 못 참고 그런 안 좋은 길로 들어선 것 뿐이죠. 또 안 좋은 길로 들어가면 그런 라인을 타고 권력의 맛을 알고 그 길을 빠져나오질 못하죠. 교도소에 형을 마치고 나오면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올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정신무장을 다들 한답니다. 근데 뭐 일주일 동안 술 마시고 여자 품고 나면 그 정신무장이 또 다 해이해진다 그럽니다. 그래 또 반복하게 되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요즘은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이 CCTV 때문에 다 범죄자가 됩니다. 밤에 뭐 전빵이나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털어도 얘가 만약에 그 전에 동종 전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도 1년 6개월씩 때립니다. 요즘은 그 중고 사이트나 통신 판매 이런데 물건 판다 그러고 뭐 벽돌을 보내거나 젊은 애들이 10대 후반이나 뭐 20대 초반 애들이 정말 시기 어린 마음에 자기도 큰 범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감방에 지금 젊은 애들이 넘칩니다.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이 좋은 세상 그 4, 50만 원씩 한 달 일해가고 벌러 들어갑니까? 어디 공사판에 12만 원, 13만 원만 받으면 5, 6일이면 그 돈 버는데 마지막으로